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 데이트도 수익은 미국과 일본의 지적재산권 세계 탑 50의 한국은 제로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상황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조중동이라 불리는 기레기 언론들이 또 매국짓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조중동 및 연합뉴스 한겨레는 일본 야후에 일본어판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사의 내용들 대부분이 일본 내두익이 좋아할 만한 먹잇감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보단 부정적인 기사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부정적인 기사들은 일본 내두익들에게 좋은 소스가 되어 거봐 한국은 일본보다 열악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번 기사 하필 굳이 왜 이 기사를 일본어판으로 번역해서 송출했을까? 일본인들 기분 좋으라고 아니면 진짜 친일 언론이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팩트를 비틀어서 일본인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처럼 기사를 썼는데 지금부터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의 수익 구조는 명확합니다. 일본 소니의 자회사 소니픽처스는 IP를 소유하지 못하고 넷플릭스와의 페이원 계약으로 2천만 달러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영화의 시장 가치가 1조에서 2조 이상으로 보고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니가 모든 제작을 하고 나서 약 279억만 가져가는 것은 막대한 미래소득을 포기한 손해보는 계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 일본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말은 일본으로서는 낯뜨거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단 이론도 쓰지 않고 우리는 K-POP 홍보, 문화 홍보, 서울 홍보를 하면서 향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 홍보를 공짜로 한 것입니다. 일본 기업 소니가 가져간 279억보다 최소 100배는 더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내란수기가 넷플릭스 CEO 토드 사란도스를 만나서 4년간 25억 달러를 투자받았다는 뉴스를 중앙일보에서 대서특필한 적이 있지만 이 뉴스가 얼마나 국민을 기망하는 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면 넷플릭스가 우리에게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투자를 늘린 것인지 투자를 동결한 것인지 따져보면 넷플릭스는 2022년 우리나라 콘텐츠에 4천억을 투자했고 2023년에 8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결국 K 콘텐츠가 사실상 넷플릭스를 먹여 살렸으니 마땅한 투자 금액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 전년도 투자 대비 2배를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면 3조 5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4년으로 나누면 연간 8,700억 원, 결국 2023년 투자 금액을 늘리지 않고 4년 동안 동결해서 투자한다는 내란수기의 업적을 만들어주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넷플릭스는 매년 약 20조를 컨텐츠에 투자하는데 8천억 원의 금액은 우리나라 컨텐츠가 넷플릭스에 가져다주는 수익에 비하면 전체 컨텐츠 투자비의 5%도 안 되는 투자 금액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이 엄청난 투자를 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기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넷플릭스 CEO 토드 사란도스의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VFX 기술진과 신인 작가들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고마운 일이지만 향후 미래로 보면 끔찍한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VFX 기술은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3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작가들은 그야말로 향후 스토리텔링의 미래입니다. 결국 이 발언은 우리나라 원천 소스 기술과 원천 스토리까지 모든 IP를 넷플릭스가 가져가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저 넷플릭스를 띄워주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 IP가 걱정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일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기사를 일본어판으로 올립니다. 일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 지적재산권 50위권에 한국 콘텐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월드 데모넌터스의 세계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익이 미국이나 일본 기업에 들어가는 현실로 한국만의 슈퍼 IP를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표한 지적재산권 산업화안 보고서에 따르면 IP 산업화 능력 지표인 세계적 지재권 50 목록에 미국이 32개, 일본이 7개, 중국과 프랑스가 각각 2개가 들어갔습니다.
스웨덴,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덴마크도 각 한 개의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 개도 없습니다. 세계적 IP가 가지는 부가가치는 큽니다. 미키마우스를 보유한 월트 디즈니는 지난해 약 620억 달러의 상품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위키드의 MBC 유니버설이 170억 달러, 트랜스포머의 하즈브로가 161억 달러, 배트맨의 위너 브라더스가 150억 달러 등 미국 라이센서 32개 IP에서 발생한 수익은 총 2,424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내 총생산의 13% 수준입니다. 일본 역시 헬로키티를 보유한 산리오가 84억 달러, 포켓몬스터를 보유한 포켓몬 컴퍼니가 120억 달러 등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IP 산업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 기본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에 대한 전략 부족, 미뤄주는 투자 여력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수출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중심의 하드머니보다는 소프트머니를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K-POP 걸즈 데몬헌터즈의 인기로 K-POP을 비롯해 김밥, 라면, 한옥마을, 서울타워, 팬덤 문화 더욱이 무속신앙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 플랫폼과 일본 제작사였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제2의 K-POP 걸즈를 한국의 손으로 만들어 관련 판생 상품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세계적인 동영상 전달 서비스 플랫폼에 대응하는 IP 주권 펀드 조성, 한국 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은 세계적 마켓이 하나였던 시대에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면 성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는 성장이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마치 일본과 미국이 한국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 글쓰기네요. 애초에 한국 제작사에게는 버거운 기획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온 것은 아닐까. K-POP도 시작은 J-POP을 차용했던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몸을 꾸미고 있으면 결국은 몸에 붙지 않는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유행하는 지도상의 히트맵 사이트를 보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포켓몬, 원피스, 닌텐도 게임 캐릭터는 볼 수 있으니까 일본은 이런 IP는 소중히 키웠으면 좋겠어. 톱클래스인 일본에 좀 더 평가가 없을 때부터 한국 쪽이 위라든가 레벨차라고 할 정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방 넘는다든가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은 자만심이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받을 수익은 거의 없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이나 특허 상표 등을 무시하고 지불해야 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 수지는 상당히 플러스라고 생각해. 역시 한국 IP 컨텐츠는 하나도 없네. 한국에서 일본 IP를 사용하면 대일 경상수지가 점점 대적자가 돼. K-POP 매출의 대부분은 일본이 기여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미미한 금액으로 전 세계에 지지를 받는 컨텐츠가 되지 않으면 K-POP이 톱 50에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솔직히 K-POP보다 포켓몬이 훨씬 인지도 높고 인기가 많으니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원피스, 나루토, 드래곤볼, 진격의 거인, 도쿄구루, 포켓몬과 일본을 서브콜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고질라도 있고 일본 콘텐츠는 바케몬이야. 서브컬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도니까 한국이 약하다기보다는 미일이 너무 강해. 요즘 K-POP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도 빠져 있지만 확실히 IP라고 하면 한국 인기 캐릭터는 전혀 떠오르지 않아. 한국산 새로 읽기 만화 같은 것도 꽤 좋아하는데 캐릭터로 인기를 끌만한 느낌이 아니니까 말이야. 매력적인 각본이나 연출을 만드는 건 잘하겠지만 개성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낼 힘이 없을지도 몰라요. 애초에 캐릭터라든가 브랜드가 침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십 년 단위로 사물을 보고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고 우선은 각국에 전파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수십 년 전 가전으로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게임이 일본 경제에 있어서는 아직 중요시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이러한 현장에서는 만들어낸 IP를 사랑을 가지고 소중히 키우고 있었다. 일본, 미국처럼 수십 년이나 IP를 계속 활용하는 노하우는 쉽게 얻을 수 없어요. 이곳에 관해서는 예상되는 거야. TV나 반도체 같은 공산품, 조선화학에서는 모방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IP 창출은 그 나라의 문화나 국민성 같은 곳이 중요해진다. 상대를 꺾고 랭킹에 서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동안은 IP는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닙니다. 이런 보고서가 일본에도 있겠지만 공표되고 있나? 일본이라는 지표가 있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일본도 지지 않고 공업과 문화의 양륜으로 저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어느새 주변이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뭐 인류 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인 나라에서 누가 IP가 될 만한 캐릭터를 생각해 그런 거 하는 시점에서 패자로 낙인 찍히잖아요. 일본에서는 만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서 패자의 낙인이 찍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풍조가 바뀌지 않으면 IP 같은 건 안 나와. 굉장히 악의적인 글쓰기죠. 마치 K-POP 걸스의 인기에 따른 수익을 미국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것 같은 글쓰기. 단순히 한국 콘텐츠보다 미국, 일본의 것이 더 인기 있고 실적이 있을 뿐. K-POP은 장기간에 걸쳐 같은 그룹이 뮤직씬에서 활약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수익 극대화에는 애당초 무리가 있다. 그 정도도 모르는 거야. 불꽃놀이로는 장기간에 걸쳐 벌 수 없습니다. 국가 브랜드 전략 때문에 한국 국민의 혈세 8천억 엔을 쓰니까 한국에 이익이 안 나는 건 당연하죠. 8천억 엔을 쓰고 있지만 세계에서 K-POP이 선풍적인 지배라고 하니까 한국 국민만 믿고 있지 않을까요? K-POP, 한국 드라마, 영화 등 다 합쳐도 연간 해외 매출은 3천억 엔도 안 되니까 일본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해외 수출만 연간 1조 8천억 엔이니까요. 포켓몬만으로 한국 문화 모든 매출을 넘고 있어 체급이 달라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앙일보가 쌓아올린 작은 이슈 하나가 일본 내두익들의 어깨에 뽕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우리나라 언론이 일본인들의 길을 살려줄 기사를 선택해서 일본 야후에 올리고 있으니 다행히도 일본은 여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본이 애니메이션 수출액이 연간 1조 8천억 엔이라는 통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넷플릭스 일본 애니 나라별 시청 시간을 보면 일본이 8에서 90%를 시청하고 나머지 10에서 20%는 다른 나라에서 시청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잘나가는 일본 애니 귀멸의 칼날도 넷플릭스 전세계 1위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객관적인 지표로 일본 애니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소비되고 오타쿠 문화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여전히 일본은 80년대 버블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인당 GDP도 한국에 역전을 당했는데 자신들의 위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듯합니다. 현실은 지금 자신들이 빠져있는 문화가 K-POP과 K-드라마라는 것을 일본인들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